세상 어디에도 없던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에서 몹시 바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로운 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지금 인천투데이에서 이보렴 기자 나오셨는데요. 네. 예, 환영합니다. 박수 된 거예요? 예, 박수, 환영합니다. 박수인가요? 지금까지 박수 씨가 처음인데. 아, 진짜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진행을 이런 식으로 예. 일단 그 보려무나 닉네임 갖고 오셨는데 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닉네임을 처음에 작가님이 부탁을 네. 하셨을 때 생각이 안 나서 이걸로 가져오게 됐는데요. 그냥 네. 이름의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네. 제 이름이 이거 예. 보렴 할 때 그 이 보렴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잘 보라는 의미도 있고 시청자들이 잘 보라. 남들이 저를 이제 보는 예. 사람이 되라 약간 이렇게 아, 의미를 하셔가지고 예. 지어주신 이름이라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보렴 기자 자리하셨고요. 자, 오늘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오늘도 역시 이동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 드려야지. 예.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오늘- 13회 만에 처음 박수를 예. 받았습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역할이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필 기자 헬로티비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인천 시인. 예. 예. 요즘 주변에서 좀 인천 시인과 관련된 이야기 듣는 바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냐면 닉네임을 다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일단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는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예. 저는 옛날에 그 인천 마스터가 상당히 괜찮은 근데 닉네임 저보다 같아요. 저보다 활동을 오래 예. 했던 선배들도 많기 예. 때문에 예. 그 닉네임을 쓰는 건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오시지 그렇죠라는 말이 예, 아, 진짜 그랬어요? 입에 그냥 기분 나빴어요? 마스터라고 하니까? 그냥 입에 붙은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자, 오늘 그 이보렴 기자가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보렴 기자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먼저 기대가 큽니다. 네, VCR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해왔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다. 전방에서 적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25일 낮에도 흔히 있는 산발적인 충돌 정도로 판단하고 서울거리는 연희 때와 다름이 없었다. 대비 없이 갑자기 북한의 전면 남침을 당한 국군은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북한군을 맞아 최선을 다했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VCR을 잠깐 보셨는데,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좀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준비하려고 했지만 좀 앞에 다룰 이야기들이 있는 바람에 좀 뒤늦게나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6.25 전쟁 속에서 인천의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인천의 전쟁 이야기 하면 또 인천 상륙작전. 또 인천 상륙작전 때에 또 인천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우리가 배워온 그 역사와 또 다른 것은 혹시 없었는지, 모르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일단 소장님, 네.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호국 보훈의 달. 자, 다양한 행사들이 좀 있었는데 네. 간단히 좀 알려드리고 갈까요? 네, 지금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6일 날이었죠. 현충일 날에 이제 박남춘 시장과 내빈들만으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보훈 가족들 모시기는 조금 연로하신 분도 많고 해가지고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이제 추념 행사를 가졌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가오는 이제 6.25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에 의해서 제대로 치러질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이번 6.25 70주년을 앞두고 보훈 가족들에게 한 인원 지금 인천시가 한 29,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만 원씩 290억의 예산을 좀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녹화를 좀 미리 해서요. 아마 방영 시점에는 6.25가 좀 지난 시점일 거라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보렴 기자. 네. 또 행사들이 또 있지 않았나요?
전시 행사 같은 경우가 아까 그렇죠. 수목공원에서 이제 현충탑 앞에서 있었던 행사도 네. 있었고요. 또 전시 행사라고 해서 6.25 참전 유공자 메시지전이라고 해서 네. 지금 전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6월 22일에서 26일 인천시청 로비에서 이제 5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연이 또 7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행사들이 지금 그것도 예정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뭐 예. 이제 이 방송 시점으로 보면은 다 뭐 행사를 네. 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네. 연기되거나 하겠네요. 뭐 7월달 위로연 정도나 이제 네. 앞으로 열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리는 계획들도 일정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인천 상륙작전 뭐 한 전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전 그때 상황은 좀 어땠었던가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북한에게 밀려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었고 이 전시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음. 특단의 카드를 이제 연합군에서 내놓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천 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인데 이 상륙 작전으로 이제 기화로 해서 전세를 뒤집는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 내에 모든 작전을 끝내야 되는 굉장히 열악한 그리고 상륙을 했을 때 그 이제 월미도 쪽에 이제 어떤 이런 해안 절벽들이 있어서 그 절벽을 딛고 넘어서서 과연 이거를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 이제 연합군의 보고서에는 5,000분의 1의 확률을 네. 꼽았다고 해요.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 때문에 이제 당시 이제 미 정부에서도 작전을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당시 연합군 네,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강행을 네.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하게 되고 이 작전이 먹혀 네. 들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이 유엔군이 이제 2,000명밖에 안 되는 적을 제압하고 월미도를 거쳐서 인천항, 네. 인천을 탈환을 네.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기화로 해서 9월 28일 이제 서울까지도 완전 탈환을 하고 이후에 38도 네. 이남 지역을 전부 다 수복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님이 네. 짤막짤막하게 얘기했는데 음. 요점을 다 얘기해 버려가지고 예. 더 이상 뭐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왜 하게 됐을까? 아니면 그 6.25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그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게 네. 이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한 다음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7월 말에는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점령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할 수 없는 그때 이제 긴급하게 이틀 뒤에 이제 유엔 군이 참전하기로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게 되면서 16개국 연합군들이 부산항에 집결을 하게 된 겁니다. 예. 하지만 모든 북한군의 총 주력 부대가 다 지금 낙동강 벨트에 지금 모이는 네. 상황에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습적으로 예. 이제 예. 돌아서 남해를 돌아서 예. 예. 이제 서해를 돌아서 인천 상륙장으로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보면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하기까지 아까 뭐 5,000분의 1 이런 뭐 작전 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 미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나요? 트루먼 네. 트루먼 예.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미군, 그러니까 연합군 병사들이 이렇게 희박한 확률 싸움을 하는데 희생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제 이 인천 상륙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네. 피력을 하죠. 근데 트루먼뿐이 아니라 미 합참, 네. 미 네.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전부 다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불가피한,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도 없는 싸움에 무모한. 왜, 네. 무모한 이런 싸움에 왜 예.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예.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메가더 장군의 뚝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충분히 성공할 수 네.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밀어붙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연합군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이
그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이 내전을 많이 겪었던 전쟁에 많이 이제 예. 통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이 상륙작전 포인트가 잡혔었는데 메가더 장군의 어떤 이런 기질상 이렇게 네. 어려운 작전이지만 인천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 네. 때문에 당시 이제 김일성에게 방비를 좀 해라. 네. 들어올 수 있으니 방비를 좀 해라라고 예. 수차례 언지를 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김일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얘네가 과연 일로 들어올까? 안 네. 들어올 거다 하면서 이거를 그냥 등한시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요하게 먹혔던 거죠. 당시에 마오쩌둥의 이 어떤 지적을 김일성이 제대로 어떤 네. 받아들이고 방비를 했다라면 아마 지금의 역사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좀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택동의 네. 얘기를 듣고 김일성이 방비를 했다. 마오쩌둥. 아. 마오쩌둥 근데 모택동. 그때 아, 당시에도 그럼, 예. 상륙작전을 메가더가 준비를 하면서 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밀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양동작전을 시행했다는 네. 부분.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상륙작전 포인트를 여러 군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마 북한군도 그거를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천도 후보에 있었겠지만 이제 유명한 게 장사리 전투죠. 장사리 전투 아, 같은 예. 경우가 학도병 772명이 투입이 됐고 네. 이 중에 이제 139명이 전사하는 네. 이런 전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장사리 상륙작전이라고 어떻게 보면 양동작전으로 그렇게 그렇죠. 시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인천 같은 경우가 조선간만의 차도 예. 크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아마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77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사망자 얘기하셨는데 네. 가다가 장사리 해안에 도착하다가 문산호 배가 좌초가 됩니다. 음, 그래서 거의 네. 절반가량은 네, 다 네, 네. 물에 빠져서 실종한 아. 상태로 다 네, 사망을 네, 네, 했고 네. 일부 예. 장사리 이제 상륙작전에 도착한 예. 그 학도병들도 예. 전부 다 이제 네, 네. 도로에서 거의 전사했기 때문에 음. 대부분 뭐 이게 평균 나이가 애들 중고등학생들 나이가 네, 학도병이에요. 안타깝죠. 17세, 18세 평균 나이가 되는데 예. 한 2주간 총쏘는 연습만 하고 예. 거기에 투입돼서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에 이제 거기다 상륙하는 것처럼 적의 위장을. 네, 네, 적을 이제 맞아요. 분산시키고 네. 시선을 끌은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그렇죠. 성공하게 된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네, 네. 거죠. 참 이것도 안타깝죠. 영화로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예, 전 나왔습니다. 보진 못했는데 이게 양공작전으로 희생양이 됐던 뭐 그런 학도병들을 기리는 영화 영화였던 제목은 것 같네요. 장사리 예. 잊혀진 영웅들. 봤어요. 부제가 인천 아, 영웅들이에요? 그래요? 영화 부제가? 예. 잊혀진 영웅들. 잊혀진 잊혀진 영웅들. 영웅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인천이 어떤 그 서울 수복을 하는 중요한 관문이었고 요지였고 성공했었던 배경 중에 지금 뭐 장사리 전투 양공 작전을 얘기했는데 뭐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일단 방심을 했었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전에 아까 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인천을 선택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예.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첫째는 인천이 서울과의 거리가 34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면은 네. 34km에 있는 수도 서울을 수복을 하게 되는 효과가 네.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낙동강에 모여 있는 네. 인민군들, 그렇죠. 네. 공산군들 멘붕 오는 거죠. 네. 거죠. 네, 맞아요. 예. 아니, 포위가 돼 버리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길이 다 수도 서울로 다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참 기지화가 돼가지고 모든 병력과 탄약과 식량은 네. 서울 통해서 낙동강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저게 어. 병참선을 끊어버릴 수 끊어버리는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예.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라도 네. 왜 거기를 했어야 되냐. 실제로 뭐 성공한 다음에 13일 만에 예. 뭐 네. 예. 한강 이남 전부 다 수복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말 그대로 서울을 수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셔요. 취재 기자들은 많이 아는데 부평지구 전투가 있었거든요. 아. 이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 1950년 이제 9월 17일에 그 미 해병대와 이제 한국 해병대로 구성된 이제 네. 연합군이 그 지금 그러니까 원통이 고개라고 하죠. 그 간석 사거리, 간석 오거리에서 이제 그 부평 삼거리역 있는 그 지역 거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예, 길목이었죠. 길목인데 네. 경인로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직후에 연합군이 이제 이쪽으로 예. 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부평 그 지역 원통이 고개 지역과 부평역 인근까지 이제 북한군이 점령을 한 네.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서울로 가는 경인로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예.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다행히 이제 또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 그리고 이제 가장 네. 중요했던 김포 비행장을 확보를 예. 하면서 그 서울을 수복하는 이런 어떤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됩니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이 전투를 잘 몰라요. 인천 상륙작전은 아는데 부평지구 전투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저희라도 좀 알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름이 담긴 그 위령비가 네. 지금 부평 아트센터 예. 그 뒤편으로 해서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고 한데 아트센터도 좀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위령비도 한번 둘러보시면 참 좋은 뭐 어떤 예. 이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예.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장사 상륙 작전에 예. 대한 학도병들의 희생, 그리고 아까는 부평지구의 전투뿐만 아니라 아까 그 양동 작전을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네. 그 장사뿐만 아닙니다. 영덕의 장사뿐 아니라 뭐 군산, 뭐 주문진, 예. 뭐 이런 데다가 지금 그래요? 헷갈리게 거기다 이제 거지 무전을 쳐요. 예. 영화에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막 거짓말로 여기로 예. 여기다가 착륙할 것이다라고 예. 해가지고 군데 지금 전부 다 지금 거짓무전 치고 또 거기다가 실제로 믿게 만들려고 폭격을 또 병력죠. 예. 가하기도 하고 예. 아까 말한 예. 장사에다가는 그야말로 학도병 투입하고 예. 완전히 예. 북한군들 기만하는 아, 제가 오늘 그 꼭 모르실 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영화 안 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안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게 인천 예. 상륙작전의 또 하나의 승리의 요인은 뭐냐? 예. 아까 말한 그 인민군들이 방심한 거를 메가더 장군이 성공시킨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영화에서 나왔던 거 예, 이거 같아요. 나오는 네. 겁니다. 아, 보시긴 보셨구나. 네. 엑스레이 작전을 통해서 이제 해군 첩보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미 인천에다가 잠입을 시켜 가지고 이제 해안포의 위치, 네. 인천의 병력의 규모, 또 아. 수로에 있는 그 기뢰. 어뢰죠 기뢰, 예. 기뢰를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예. 또 제거하는 거를 또 그렇죠. 해군 첩보 예. 부대가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맞아요. 또 특수부대 켈로 예. 부대라고 켈로 있습니다. 켈로 부대인 그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8미도 등대, 예. 8미도에 상륙을 해서 교전을 예. 해가지고 네. 8미도 등대를 쫙 켜주면서 이제 예. 인천 항로를 상륙작전 열어주죠. 메가더 함대가 예.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예. 뭐 숨은 그야말로 유엔군과 메가더 장군만의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은 아니다. 예. 그럼요. 우리 국민들, 우리 희생들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다. 주로 그 말씀 들어보면 물론 좀 영화에서도 좀 본 기억이 나는데 주로 어려운 일은 우리 국군이 다 했네요. 희생양은 국군이 다 했다. 아니, 어려운 다 같이 이건- 다 같이 노력했죠. 다 같이 예, 노력했죠. 예, 이건 그렇게 저- 얘기하면은 너무 메가더 장군을 폄하하시는 예.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국뽕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핵전쟁, 그러니까 핵무기가 사용될 뻔했다. 6.25 전쟁 때. 이게 뭐 중공군 145태 이후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좀 역사 이야기 안에서도 지금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에서는 네. 그 핵무기 이야기는 기억이 없거든요. 영화에서는 핵무 얘기 안 나와. 예. 아이고, 네. 예. 아니 봤다는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없었어요. 핵무 얘기가 없었죠.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 뭐 시나리오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과연 거기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이후에 또 한반도가 상당히 참 아픔의 역사를 또 가질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핵무기에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당시? 네. 있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트루먼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이제 일사부터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 합참에서는 이거 핵무기 사용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각하 네.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뭐 당초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로시마라든지 히로시마, 나카사키에다가 네. 이제 네. 원폭 투하한 것에 대한 비난이 좀 있었고요. 또 과연 이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또 중공군하고 나중에 이제 국교에 있어서 좀 회복하라는 네.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다 그냥 쏴버리면 일단 대한민국의 피해도 둘째치고 중공군 중국과의 네. 여기다가 이제 원자폭탄으로 그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고민하는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하고 트루먼 대통령하고 서로 뭐 갈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서로 예. 안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네.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 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냥 다행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다행이죠. 일이 일어나질 다행이죠.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그럼요. 뭐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참 안타까운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천 상륙 작전이 6.25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일단 그렇죠.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을 했어요. 네. 서울 수복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됐던가요? 서울 수복을 한 이후에는 그냥 파죽지사로 쭉 올라갔죠. 사실 네. 그 지금 국경선 있는 그 부근까지 쭉 올라갔다가 네.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록강까지 네, 갔다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다시 밀고 내려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38선 네. 부근에서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전쟁 이전에는 개성이 남한 땅이었고 그리고 네. 철원, 화평, 양양, 고성, 인제 같은 경우는 북한 땅이었다고 해요. 근데 네. 요때 당시에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정전 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땅이 바뀌게 된 거죠. 개성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네. 철원, 화평, 양양, 고성 이쪽은 이제 남한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어마어마한 전세 반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천을 그러고 나서 서울 수복을 인천 상륙 작전 이후 13일 만에 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 그 당시에 북한군의 전력이 병력이 13만 5천 명이었었어요. 네. 알려진 거로는. 그런데 지금 낙동강에 지금 다 모였단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거기서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네. 서울을 13일 만에 탈환해 버리니까 요 13명들이 질이멸렬하게 된 13만 명이 질이멸렬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한 10만 명의 병력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채 3만 명도 안 되는 병력들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네.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낙동강에서 모여서 연합군들 유엔이 치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어떤 네. 효과가 있었느냐? 한 2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네. 돌보게 됐고 네. 우리 유엔군에서는 한 14만 명이 예. 사상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전체 13만 명, 5천 명 중에서 한 10만 명 병력 잃었으니까는 뭐 그렇죠. 병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 13일 만에 서울 수복하고 바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평양 치고 그래서 압록강, 네. 두만강은 11월 1일 날에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네. 11월 1일 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공군 개입을 밀고 내려온 거죠. 그 6.25가 3년여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그 전쟁의 중요한 경로에 있었고 사상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참전 용사들 이후에 지금까지 아픈 세대들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제가 이분 짓은 조금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게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할 때 정무였었거든요. 국가보훈처 소관 네. 보좌관을 할 때 6.25 참전 유공자들이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도 아니었었어요. 네. 우리들 국가유공자 좀 시켜달라 명예만이라도 해달라 그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참전 수당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에 예를 들자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 한 8만 9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한 산학기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 대부분의 지금 전국적으로 8만 9천 명의 네.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한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87%라고 하면은 지금 계산해 보면 한 8만 9천 명의 네. 유공자들 중에서 7만 6천 명 정도의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되게 살기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에서는 참전 수당으로 명예수당으로 32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1인 가구 평균 최저 생계비가 66만 원인 거에 비춰보면은 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이요. 지금 80대 후반에서 90대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초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또 전쟁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병원비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면은 상당히 처우는 네. 열악하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분명히 국가에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뭐 취재 제 경험에는 뭐 사각지대도 있어서 안타까운 사연들도 보도했던 기억이 있고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던 우리 또 인천에 사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게 6.25 전쟁의 판세를 뒤바꾼 아주 대단한 작전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천 주민의 입장에선 사실 좀 아픈 작전이기도 하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2시간 만에 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2시간 만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민간인 100여 명이 이제 네. 희생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월미도 폭격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월미도 전체에 이제 폭탄을 투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살아남은 그때 당시 이제 사망한 분이 100여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폭탄 투하 이후에도 이제 살아남은 원주민들이 이제 다리를 건너서 육지로 가려고 예. 하는 것도 이제 기총소사로 막 그 분들도 다 이제 사망을 하신 사건이 있었죠. 월미도 사건이. 예. 월미도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월미도 실향민 분들이 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군 부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게 되죠, 월미도에. 그래서 네. 이제 못 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1971년에 또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쓴다 그래서 또 못 가요. 이후에는 또 인천시가 2001년에 월미도를 매입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매입을 하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버려서 사실상 그분들은 이제 아예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네. 그 월미도 실향민 예. 분들을 위한 원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이제 그런 조례안이 가결이 되기도 했었죠. 예. 이게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폭격을 하면서 이제 월미도가 쑥대밭이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목표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이제 은폐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네. 어떤 상륙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월미도를 네, 쓸어버리는 맞아요. 이런 네. 목적 때문에 네, 이제 네,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 인민군 막사나 이런 거기 예. 있으면 여기서 불과 한 100m였나요? 이 정도 떨어지는 곳에 이제 민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90가구 네.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또 한 20m 정도가 또 인근에는 이제 예. 미군 막사가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격을 다 했다고 한다면 미군 막사까지 다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미군 막사는 상처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정밀 타격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민가까지도 이거를 예. 폭격을 했었어야 옳았냐. 상륙작전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 그때 과정에, 미군 막사가 네. 있었어요? 거기 미군 나도 막사가 미군 있었다고 좀 있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 좀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네. 아무튼 미군 시설들이 있었는데 미군 시설들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게 미군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조심,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걸 좀 예의주시했다라면 예. 민간인 어떤 이런 예. 사상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욱 더 이런 어떤 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런데 그게 상황이거든요. 어디서 아니, 미군 부대가 막사가 네, 있었다고 미군 막사가 지금 있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점령진대 그러니까 미군 이게 막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진실과 화해를 위해 이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네, 이제 조사 결과를 네, 이제 네. 브리핑을 네.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지점이 딱 그 지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미군의 시설물이 거기에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부분은 이 정도로 어쨌든 미군 시설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미군 시설은 어떤 타격이 없었다. 그러면 민간인 학살을 어떤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예. 때문에 어떤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근데 원래 전쟁하면은 이제 민간인 네. 있는 마을에도 이제 적군이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도 막 타격하는 경우도 실제 그렇죠. 자반사긴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쟁 피해인데 참 안타까운 사안인 거죠. 일단 지금의 시각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네. 뭐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지금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앞에 월미도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월미도를 점령을 하고 2단계는 인천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네. 2단계 전략을 핀 거예요. 1단계는 이제 아침 6시 반에 들어간 거고 2단계는 오후 5시 반에 이제 밀물이 들어가는 그 시기 9월 15일 날 예. 들어간 건데 당연히 전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군산, 주문진 이런 데들도요. 상륙하기 전날에는 그 앞에다 그 전날에다는 네이팜 전투기가 그리고 한포 사격으로 완전히 뚝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적군들이 아예 소멸돼. 그때 이제 갑자기 잠자다가 그 그렇죠. 폭격을 맞은 주민들은 헐레벌떡 다 뛰쳐나온 거죠. 근데 거기가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북한은 뭐 이제 올라갔고 남한에 자기 살던 고향이 있는데도 못 간 70년이 되도록 못 가는 유일한 네. 사람들이 바로 네. 월미도 실향민들이라고 볼 수가 안타깝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땅도 다 얘기가 자기 땅도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다 뺏겼죠. 다 뺏긴 거죠. 다 뺏긴 예.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막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막, 너무하죠. 막 기총소사를 하고 하니까 피해서 막 갯벌에 몸을 숨겼다가 도망가기도 네.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야기가 되니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인천시 의회에서 이제 그 월미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 조례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한국전쟁 관련된 이런 피해 지원은 지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사무다. 그래서 너희들 네. 조례 만드는 어떤 근거가 없어라고 해갖고 이제 반려를 하게 되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에 관련 조례가 이제 통과가 네. 되게 되는데 이때도 참 이슈가 많았죠. 그러니까 어떤 반대 입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도 예. 막 이렇게 논평을 내고 했는데 뭐라고 내냐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 이제 북한에게 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입장을 성명을 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낙선했지만 당시 이제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이제 성명을 네.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거냐 이런 네. 성명을 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들어보면 뭐 일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일리가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네. 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희생자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어떤 피해, 전쟁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안아줘야 될 건 국가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떤 잣대를 대고서 뭐 이걸 보상을 네. 해줘야 되네 만회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니 국가면 국민을 안아주는 게 일단 기본인데 그걸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좀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네. 좀 있고요. 참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저는- 조례가 통과됐으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 얘기하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피해까지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요 적군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사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전쟁 날 거 다 그러면은 뭐 6.25 때 피해 입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유엔의 포격에 의해서 그렇죠. 네. 국가 아니면 연합군 유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희생당한 주민들이에요. 네. 그거 맞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그쵸. 지금 37인가 그 중에서도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 3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눈앞에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 땅이 있었는데 하나도 몸뚱이만 나온 사람들한테 매달 생활지원금 30만씩 준다는 네. 건데 그거를 뭐 임진왜란 동학혁명 얘기하면서 맞아요. 비판한다. 네. 이건 정치적인 거지. 네.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아니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가 불법행위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거죠. 좀 그렇죠. 늦은 겁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맨날 안보하면서 어떤 이런 그 정쟁의 어떤 이슈로다가 쓰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다가 이게 미군이 아니라 북한에게 포격을 당해갖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보수 정당에서 과연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난리 나죠. 그때. 빨리 나죠. 예. 아니 그리고 북한한테 뭐 보상을 예. 청구하라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좀 이렇게 좀 네. 자중해 주시고 일단 오늘 아니 저기 우리 네. 보려문화 기자님 얘기는 안 들어도 되겠어요. 우리 애 같은 생각? 아니 뭐죠? 아까 말한 예. 그 예. 원주민 월미도 원주민에 대한 우리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 우리 이 기자님에 대한 의지도 아니 이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역사 문제가 남아 있다. 예. 네, 같은 예. 뜻인가요? 예. 그럼요. 자기 얘기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아니 같이 좀 일단 해보자는 뉴스 거죠. 기상도 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이정합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맑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이 히어로트리 한 그루 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마이 히어로트리 표찰이 부착된 반려식물을 사진으로 찍어 마이 히어로트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릴레이로 업로드하는 건데요. 부천시는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난 4월 영국의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마이 히어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영웅이라는 의미를 공유해 시민들의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마이 히어로트리 캠페인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뛰어난 행보를 보여준 우리 시의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중앙공원의 기념 수목도 식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인천뉴스입니다. 인천뉴스도 요즘 날씨처럼 아주 청량하고 맑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제2회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등교 온라인 교차 수업으로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1,000여 명에게 올해 말까지 11호 중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원 결정은 순차적 등교 계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격일 격주 등교가 진행되는 상황 때문인데요. 학교에서 주 5일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18살 미만의 취약계층 약 14,000여 명 가운데 약 1,000여 명의 결식 인원이 발생한 데에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 시는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학기 중 중식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끼니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5,000원 상당이고 코로나19로 긴급복지 등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김포뉴스입니다. 김포뉴스도 아주 맑음입니다. 김포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국내 최초로 지역 버스에 도입했습니다. 중공영제 버스인 G6001번에 발열 체크용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를 시범 설치한 건데요. 이 제품은 현장 실험에서 대면 체온 측정값과 소수점 단위까지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온도계의 생명인 정확도까지 입증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기는 대면 체온계와 일치하는 테스트 정확도를 보이면서 이 대중교통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경보음이 울리거나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등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시는 스마트 패스의 방역 효과를 검증한 뒤 타 버스 노선과 지하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이정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좀 정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오자 정리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보렴 기자의 오자 정리 센스도 네. 되게 궁금하고요. 네. 저 뭐 이도영 소장님 좀 비장한가 모르는 거 맨날 비장한데 결과가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좀 불참하고 싶다니까요. 예. 그리고 왜? 지난번부터 좋아요. 그 예. 이재필 기자의 단어 선택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바꿨어요. 이재필 기자의 단어 선택 예.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의 오자 정리는 예, 저는 승리의 그늘로 하겠습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으로 잠깐만 이제 승리의 그늘로 여섯 예. 그늘. 승리의 그늘. 예, 예. 승리의 예. 그늘. 아니 승리의 양지도 아니고 승리의 그늘. 그늘. 예. 예.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어떤 큰 예. 그 이제 한국전쟁 승리의 시발점이 됐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간인에 대한 어떤 피해들도 굉장히 컸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아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그늘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도영 소장님의 오자 정리는 지금 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왜냐면 멋진 단어에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네.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네. 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가드한테.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메가도 장군도 고마워요. 예. 고마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말한 장사리에 있는 학도병, 네. 켈로 부대 희생, 그리고 네. 그때 그 엑스레이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때 협조했던 영흥도 주민 50명 9월 15일 날 그냥 몰살 당했어요. 학살 당했어요. 네. 너네 왜 엑스레이 부대 해군 첩보 부대에다 협조했냐 하고 바로 그때 학살했던 사례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유엔과 힘 모아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예. 자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예. 역사를 전공한 이보렴 기자, 보렴문화. 자, 오자 정리는 자꾸 역사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네, 네. 역사에서 중요한 건 기억과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기억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건 인천 상륙작전이고 뭐 인천 지역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6.25 전쟁이라는 하나의 큰 사건 자체가 네. 정말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예. 숨겨진 사건, 숨겨진 뭐 피해 이런 부분들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예. 이어지길 바라면서 예. 기억의 과정이다. 기억의 과정. 하겠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자,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난 가슴이 아팠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요? 짠했거든요. 감성이 예. 없어요. 예, 감성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필 기자가 얘기한 승리의 그늘. 아, 승리로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아픔과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남아 있다. 역사적 문제가 남아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부평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 6.25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전쟁사가 함께 꼭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경인 기자회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